혹시 은퇴 후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의 생활비 부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일부 도시들에서는 은퇴자들을 환영하며 현금을 주거나 심지어 무료 토지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로 네브래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 여러 주의 중소도시들이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 인센티브와 함께 주택 구입 보조금, 세금 면제, 무료 커뮤니티 시설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중소도시들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상권이 무너지고 학교와 병원 같은 기본 인프라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특히 농업과 제조업에 의존했던 중서부와 남부 지역의 소도시들은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하고 그러면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굳이 비싼 대도시에 살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이때 지역 정부들이 눈을 돌린 대상이 바로 은퇴자들이었습니다. 은퇴자들은 지역사회에게 매우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일자리를 빼앗아 가지도 않죠. 오히려 의료, 서비스업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 지역단체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켄터키,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오클라호마 등 여러 주의 도시들이 앞다투어 은퇴자 유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이사비 지원을 넘어서 주택 구입 보조금, 세금 감면, 무료 커뮤니티 시설 이용권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몇몇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다른 도시들도 이런 전략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중서부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네브래스카주 포니시티는 가장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32만 5천 달러 이상의 새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에게 최대 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동네 평균 집값이 12만 달러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집값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원을 해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월 생활비도 1200달러에서 1400달러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죠. 아이오와주 뉴턴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9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1만 달러를 지원해주는데 이는 기존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신축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은퇴자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캔자스주로 넘어가 보면 토피카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선택하면 1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리하면 1만 5천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캔자스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은 벨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아예 토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최대 3만 5천 달러의 현금까지 추가로 지원해주죠. 월 생활비도 1100달러에서 1300달러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원격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있는 은퇴자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1만 달러의 현금 지원과 함께 오클라호마주의 가장 큰 장점인 주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현금 지원보다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죠. 동부 지역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어센드 WV 프로그램이 눈에 띕니다. 12,000달러의 현금 지원과 함께 무료 야외 활동, 장비대여, 스키장이나 골프장 같은 레크리에이션 시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현금만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시설 이용권,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네트워킹 이벤트 참여 기회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가 서비스들이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최소 거주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는 단순히 혜택만 받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과정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소득 증명, 거주 계획서, 때로는 면접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합니다.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저렴한 생활비, 안전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환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매력적인 혜택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실제 이주 경험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보면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현금 인센티브와 함께 월 생활비가 대도시의 절반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은퇴 자금을 훨씬 오래 쓸 수 있죠. 또한 이런 중소도시들은 대부분 범죄율이 낮고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인프라의 제약입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서 자동차가 필수인 경우가 많고 대형 병원이나 전문 의료진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문화시설이나 쇼핑몰, 레스토랑 등의 선택지도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거주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1년에서 2년은 실제로 그 지역에 살아야 하고 만약 조건을 위반하면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일부 프로그램은 지역경제활동 참여나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벨의 무료 토지 같은 경우는 선착순 제한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고 털사 같은 도시는 일부 지역에서 치안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겨울철 날씨가 혹독한 지역들이 많아서 기후 적응 문제도 고려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활발한 도시 생활을 즐기던 분이라면 작은 도시의 조용한 환경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평화로운 노후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이상적인 환경일 수 있고요. 또한 가족과의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자주 만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금전적 혜택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최소한 몇 번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생활 환경을 체험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지역 의료시설, 교통 편의성, 날씨, 문화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지역 정부의 예산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지금까지 미국 중소도시들이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천 달러의 현금 지원부터 무료 토지 제공까지 분명히 매력적인 기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최소 거주 기간, 지역 경제 참여 등의 조건들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죠. 둘째, 경제적 이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건강 관리, 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실제 생활 환경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셋째,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보고 의료시설, 교통편, 기후, 문화활동 등을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실제 생활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지역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로 인해 은퇴 자금에 대한 걱정이 큰 요즘,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의 의미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반드시 대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본인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